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라디오 현재의 소중함을 전하는 김민영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동네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동네 이야기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때때로 작고 소소한 일로 티격태격합니다. 그래서 동네 이야기는 심심하지 않죠. 영등포구에는 구민들이 나서서 영상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뭔가 재미있는 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손님 KCNTV 한중방송 전기령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6회 영등포 초단편영화 아카데미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교육인가요? 네, 영등포 초단편 영화 아카데미는 2017년부터 영화에 관심 있는 영등포구 주민을 대상으로 영화 제작에 대한 기초교육과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로 벌써 6번째를 맡고 있습니다. 올해는 8월 22일부터 9월 7일까지 참여자 모집하고 또 9월 16일부터 20일까지는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소라는 이름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평소에 다큐멘터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또 영화 제작을 해보고 싶었던 구민들이 많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아카데미는 어떤 분들이 참가하신 걸까요? 영등포구는 이 아카데미를 조직하면서 우선 영등포구에 거주하거나 또 영등포구의 사업장 또는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우선 참가시켰습니다. 네. 올해는 젊은 친구들이 좀 많았었는데요. 학생으로부터 직장인,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구상하는 영화를 만들어 보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분들이 참가했는지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24살 김희건이라고 합니다. 대학교에서 영상 전공하고 있고 어릴 적부터 매년 영상을 한두 편씩 만들어 왔거든요. 그리고 아카데미에는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참가하게 됐는데 작년에는 영상을 5편 정도 만들고 그런 거 바탕으로 KBS 같은데 인턴도 많이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올해도 참여해서 좋은 다큐멘터리 만들어보고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채진입니다. 평소에 영상을 좋아해서 찍고 싶었는데 이런 아카데미가 있어서 참여하게 돼서 기쁩니다. 어떤 걸 찍을지는 아직 미지수인데 전철 관련해서 이미지 영상을 찍을 것 같은데 잘 찍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인터뷰한 젊은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관심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이 관심 가지고 있는 거가 실현되기까지는 본인들의 노력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참가자들의 목소리가 아카데미를 통해서 만들어보고 싶은 것들을 많이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템은 어떻게 선정이 됐을까요? 네, 요즘은 워낙 영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템도 정말 다양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아카데미에 참여하시는 이런 분들이 자기 아이템과 기획서를 작성해서 따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참가자들이 투표를 하고 또 조직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7편을 뽑았는데요. 이 중에서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출품하게 됩니다. 투표하고 심사도 했군요. 그러면은 이 7편의 아이템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참가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참가했을까요? 테마다 다 자기 개성이 있었습니다. 네. 아마도 다큐멘터리가 제작되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이번 영등포 단편영화제 아카데미가 올해로 6회째를 맞다 보니 새로 참여한 분들도 있고 또 기존의 참여자들도 있었습니다. 네네. 이들 대부분은 자기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마도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이런 일들을 잘 마무리하지 못해서 아쉬워서 다시 참여하신 분들도 있고 네. 또 연구 자료나 보관 자료로 남기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들이 어떤 목적으로 참가하게 되었는지 그 얘기도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6기 영등포 초단편 아카데미 다큐멘터리 제작소에 참가하게 된 이기화입니다. 2019년 영등포 초단편 아카데미를 3기에서 수료한 바 있는데요. 그때 화화 꽃의 흔적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연출을 처음 맡게 됐고 그때 창작을 처음으로 시도하면서 저도
영화를 만들 수 있고 저의 또 다른 가능성을 좀 볼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 초짜였었고 매우 부족한 점이 이제 구성 부분에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거를 다시 공부하고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제대로 작품을 만들어보는 계기를 가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영화제에 많이 놀러와 주시고 이번에 제가 만들 작품이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여러분께 질문하는 현대인들의 너무 바쁨과 이런 것을 이제 멈춤을 통해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고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께 진심으로 잘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만들겠습니다. 이번 영화제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소에 참여 중인 김창길이라고 합니다. 제가 참여하게 된 동기는 영등포에 있는 의미 있는 건축물을 담아서 구민들과 시민들에게 알리고 건축적인 가치가 있는 부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매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뷰를 들어보니까요. 인터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영화 만들기로 기대에 되게 부풀어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자부심도 되게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선정된 작품들은 언제부터 어떻게 촬영이 됐나요? 작품 촬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아, 네. 그래요? 9월 22일까지 아카데미가 이미 마무리됐고 네. 그 후로는 본격적인 촬영이 시작됐는데 10월 7일까지 편집된 작품을 모두 제출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모든 작품에 대한 완성이 마무리되면서 관객들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네. 다큐 영상 같은 걸 촬영하려면요. 많은 시간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혹시 지원 혜택이 따로 있었나요?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크게 기대할 만한 이런 혜택은 아니고 이런 걸 기대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 또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영등포구와 관련된 영상을 지금 제작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모두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만든 영상이 직접 관객들과 만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장비나 편집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촬영 장비는 한 주 동안 빌려주고 편집은 멘토와 연계시켜서 함께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제작비까지 지원해 줍니다. 예, 그렇군요. 네. 네, 10만 원 지급해 줍니다. 네. 물론 이것은 촬영하면서 간식이나 비품 같은 것을 구매하라고 주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작 지원비를 받으려고 참여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네. 자기가 좋아하는 일,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만들어서 홍보한다는 자부심 때문에 신나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요, 대표님도 참여하셨나요? 네. 네, 그러시군요. 저도 참여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 아카데미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네. 영화라는 건 제가 만든다는 이런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네. 그런데 2020년도 코로나 때문에 다른 작업을 못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을 하라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괜찮구나. 네. 그래서 이제 2020년 4회부터 참가하게 되는데 네. 당시에는 저는 구상했던 거 좀 해보고 싶었던 이런 영상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마무리했는데 제가 다루는 건 제한 중국 동포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은 중국에도 태어나서 고향이고 네. 한국어는 제2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제목을 고향이라고 달아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는데 운이 좋아서 그런지 만든 이 작품이 개막작으로 또 선정돼서 좀 영광을 또 지니게 됐습니다. 대표님 살방미신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제가 네. 신문 발행하면서 원고들이 많이 들어와요. 네. 근데 이 중에서는 간병인들이 그 간병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출입하지 못하고 병원 안에서 네. 고생하면서 간병하는 이런 과정들을 글로 적은 거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좋은 내용이구나 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고달프게 지내는 이런 분들을 상징적으로 조롱 속에 갇힌 새라고 영상을 만들어서 발표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올해 거는 더 궁금하죠. 자, 그러면은
그럼 올해 그 작품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소개는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데 네. 저도 하고 싶지만 네. 아직 좀 비밀도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아마도 영화제 발표하는 이런 작품이기 때문에 네네. 예, 먼저 얘기하면 신비성도 떨어지고 네. 남들한테 말법에 오를 수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네. 제목은 알려드릴게요. 네.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 혹시 대답할 수 있을까요? 나는 누구인가? 네, 되게 철학적인 제목이네요. 네. 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네. 좀 상징적으로 추리해보고 네. 좀 기억을 남으면 영화로 제작됐을 때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더 관심이 있으시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네. 구경도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비용은 따로 없습니다. 아, 무료입니다. 무료입니까? 네. 그런데 이 영화제 기간만 무료이기 때문에 네. 이 기회를 놓치면 손해가 많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화를 언제 어디서 관람할 수 있는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2022년 영등포 초단편 아카데미 작품. 네. 이 작품들은 제14회 서울 영등포 국제 초단편 영화제에서 발표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10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CGV 영등포 또 영등포 일대에서 상영하게 되는데요. 온라인으로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관람할 수 있는 분들은 제14회 서울 영등포 국제 초단편 영화제를 검색하면 관람할 수 있는데 네이버에 카페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영화제 기간만 무료이기 때문에 네. 예, 관람하는 게 손해는 없을 것 같고 네, 또 네. 지하철에서도 상영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영등포구 KCNTV 한중방송 전기륜 대표와 함께 2022 영등포 초단편 영화 아카데미와 제14회 서울 영등포 국제 초단편 영화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역에 관련된 이야기를 내가 직접 만들고 그 영화를 관객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건 정말 가슴 설레는 일일 것 같습니다. 10월에 온라인으로도 상영된다고 하니까요.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